1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섬들의 고향 신안. 우리나라 전체 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는 신안의 드넓은 갯벌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바다의 보물 창고이기도 합니다. 섬과 갯벌의 향연. 포구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 천사의 섬 신안에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길게 이어진 모래사장이 감탄을 자아내는 곳. 신안군 임자도입니다. 지도 저맘항에서 뱃길로 20분 거리인데요. 가깝든 멀든 섬을 섬일 수 있게 만드는 건 바다죠. 요즘 그 바다를 편리하게 건널 수 있는 연륙교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제 다리가 이어지면 섬으로 가던 연락선은 추억으로만 남겠죠. 임자도 서쪽에 자리한 하우리항. 물이 빠지고 나면 단단한 갯벌이 드러나는 이곳은 여름철 보양식 민어의 본고장입니다. 민어가 유명하죠. 민어 7월, 8월에 제일 그 수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한때 하우리 포구에는 서남해안의 어선들이 몰려들어 전국 제1의 민어 파시가 열렸는데요. 하우리항 연안에서 잡힌 민어는 타리민어라고 불리며 맛과 품질 면에서 여전히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란하러 저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민어가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7월, 8월 때가 고기가 맛있고 많이 잡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와 배를 다리 삼아 섬을 건너 다녔을 정도로 번성했던 하우리 포구. 지금은 길게 이어진 무량장만이 그 시절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성황을 이뤘죠. 하우리도 그리고 섬타리 앞에도 그리고 섬타리 앞에가 예전에는 배가 많이 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우리 5천만이 아니고 다른 배들도 항구로 하우리 항구로 많이 진입하고 들어오고, 거기서 지금 활어는 우리 임자도에서 하우리가 제일 형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민어가 여름 보양식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민어를 좀 아는 이들은 말복이 진하고 서늘한 해풍에 건조시킨 마른 민어를 최고로 칩니다. 이거는 국물은 쌀뜨물이고요. 말린 민어탕은 고추 양념 없이 담백하게 끓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마른 것보다 민어 건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는 민어 건정이라는데, 마른 거를 잔치 때 아주 최고급으로 치는 것이 민어예요. 다른 생선에 비해 기름기가 적은 민어는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기력 회복에 좋아서 섬 사람들의 귀한 보양식이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 쌀뜨물 좀 넣고 민어 들어가 끓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마늘이 좀 들어갔고 청양고추, 대파 그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어 맛만 내기 위해서 하는 말린 국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어가 클수록 보양탕이라고 보면 돼요. 그 뼈를 먹기 위해서 큰 걸 사는 거예요. 이 뼈를 이렇게 갔을 때 국물이 이렇게 뽀얗고, 그 뽀얀 게 그 우리가 말하는 서족이나 그걸 댈 수가 없는 영양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 드시면 돼요. 고운 모래와 개펄은 민어를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대파를 잘 자라기도 합니다.
대파밭이 초겨울 들판을 푸르게 물들였는데요. 김장철이면 전국으로 팔려나가는 임자도 노지 대파의 인기 비결. 바로 이 고운 모래입니다. 펄과 모래가 적절하게 섞인 임자도 바다는 새우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다와 섬과 섬사리가 만들어낸 절묘한 조합입니다. 임자도의 북쪽 끝 전장포. 우리나라 최대 새우젓 산지인데요. 전장포 아리랑이 노래하듯 눈물방울처럼 많은 섬에는 새우젓이 지천이었습니다. 저 차 있는 대로에다가 저 밑에 도로 다 이 새우젓을 다 상정해놓고 입팔아봤죠. 한때 북적이던 위판장은 터만 남기고 사라지고 없지만 돈 없으면 전장포에 가 새우젓이나 먹지 라는 이야기가 통할 정도로 새우젓은 지금도 전장포를 대표하는 특산품입니다. 새우젓은 잡히는 시기에 따라 음력 5월에 잡히는 오젓, 6월에 잡히는 육젓, 가을에 잡히는 추젓 등 이름도 다양합니다. 여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무동력선, 지금 같은 동력선이 아니고 그때 당시 뭐 밤에 불을 켜놓고 막 그렇게 이판을 보고 그랬어요. 전장포의 보물 창고가 이곳에 있습니다. 마을 뒤편 산기슭에 자리한 토굴인데요. 이 토굴은 새우젓을 비롯해 각종 젓갈통들로 가득했습니다. 1호 터널에서 4호 터널까지 4개가 있는데 이것이 한 구간이 120m예요. 길이가. 여기가 5m. 토굴에서 숙성시킨 새우젓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15도에서 16도 이런 사이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은 따숩고 이런 어떤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은 전혀 못 쓰고 있고 또 옛날같이 이제 새우가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복원을 했다 하면은 밴댕이죠. 밴댕이나 아니면은 항석어 그런 것은 이제 숙성을 해갖고 먹어야 하거든요. 그거예요. 예, 항석어죠. 아따 좋네. 항석어 기가 막히고. 예. 기가 막힌 전장포의 맛이 익어갑니다. 전장포 새우젓의 진한 맛은 육지와 접근성이 좋은 신안 송도로 갑니다. 10수년 전 전장포 위판장이 이곳으로 옮겨오며 송도항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데요. 어선마다 젓갈 드럼통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새우젓 산지인 만큼 모여드는 양 또한 보통이 아닌데요. 바다에 나가 며칠 동안 조업한 새우를 배 위에서 바로 염장한 후 폭으로 돌아옵니다. 송도 위판장에서는 하루 최대 3,000드럼의 새우젓이 경매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새우젓 경매. 상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좋은 젓갈은 저기 있어죠. 1,600이요? 1,600만 원, 1,700만 원 그러고 나왔어. 한 통에? 열로 한 통. 아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건지 아는 거예요? 알지 우리들의 산게.
육전시 최고 정도 살이 통통 쪘잖아요. 요런 자다고 틀리다고요. 내가 옛날에는 젖소 쌌어. 그런데 서방께 이러고 비싸지. 옛날에는 제일 좋은 것이 맛선 놈이 200, 250 막 그랬거든. 그런데 1750까지 갔어, 이 차. 왜 이렇게 젓갈이 비싸요? 안 나. 바다에서 무장무장 안 나고. 어째 사람들이 뭐 좋은 것만 찾은 게. 경매에 앞서 먼저 새우젓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속까지 찔러보고 냄새도 맡아봅니다. 전문 감정사들은 우선 같은 등급끼리 같은 색의 막대를 꽂아 분류를 하고 중매인들이 희망 가격을 적어내면 경매사가 일일이 확인해 낙찰가를 정합니다. 노라하나 387만 원, 32번, 목표 하나 298만 원, 10번, 부표 2개, 344만 원, 10번, 노라하나. 뭐 경매 진행 방식은 현재 1차적으로 1차 선별하는 직원들이 있고 2차적으로 집게 감별이라고 해서 물건을 선별 등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등급을 뭐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뭐 빨강, 노랑, 검정, 파랑, 초록 이렇게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경매사들이 물건을 호청을 해주면 중도매인들이 그 단가를 쓰고 그 단가를 쓴 걸 가지고 저희들이 물건에 대해서 경락을 시키고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새우젓은 선어와 달리 등급에 따라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매인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새우젓 입가는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양이 많게 되면 화요일, 금요일 2번 하는데 아직까지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매주 금요일 날 입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맘때 젓갈되는 거는 대부분이 육젓이 돼야 되는데 육젓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안 잡혀버리니까 요즘 이제 북새우하고 이제 육젓이 주로 이제 생산되는 시기인데 젓갈을 제대로 사고 싶은 젓갈을 살 수가 없어요. 양이 부족해서. 경매 구경을 온 사람들까지 가세해 한마디 거듭니다. 맛있고 그렇게 뻑뻑하지도 않네. 맛있다. 경매장 댕기면서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한 20년 넘게 잡아서 조금 이제 거기 판매하러 다니다 보면 조금 알아요 이제. 육젓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는 돼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육젓 경매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저 육젓 깡통 3개 하나 주세요. 마지막에. 최근 몇 년간은 어획량이 부족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최고가가 예상되자 경매사도 더 진지해집니다. 깡통 2개 1,570만 원, 32번, 250kg 육젓 드럼통 하나에 1,570만 원. 어민들의 수고가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송도 선착장에서 뱃길로 30분, 병풍도 염전에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신한 새우젓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천일염 덕분입니다. 잡은 새우를 신선할 때 염장하기 위해서 천일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소금밭은 섬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게 삽으로 담는 게 제일 힘들어요. 7, 8월에는 이 장판에서 열 나오지, 옥에서 아주 열 나지. 힘들죠, 힘들어. (40년째) 소금밭을 일구고 있는 부부. 한 삽 한 삽 고된 땀방울이 소금이 됐습니다. 올해는 5월달부터 시작했어요. 5월달부터 보통 이제 9월 15일까지 끝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길어졌네요.
섬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진 병풍도는 일조량이 풍부해 신안의 여느 섬과 마찬가지로 염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송을 한 번 내면은 이 물에다가 3번, 4번 막 그렇게 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번 내고 한 딱 닦아가지고 다시 내고 오니까 소금 정색이 깨끗해요, 그렇게. 그 소금 민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여기서 다시 닦아.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면은 또 다시 이제 저 지붕 속에 있는 그 물을 돌아갔다 여기다 집어내야 소금이 와요. 1940년대부터 시작된 염전은 섬 사람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효자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인부들 쓰면은 내게 돌아온 게 없어요. 돌아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부부끼리 좀 하고 있네요. 옛날에는 염전만 하고 농사를 안 졌었거든요. 예, 가격이 하도 이제 하락되면서 이 염전만 해가지고는 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헐수씨 농사도 같이 겸해서 했죠. 예전보다야 수월해졌어도 염전 일이 힘들기는 이래저래 마찬가지입니다. 간수가 적당하게 빠진 소금은 신안 천일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루에 담깁니다. 이거 제 1등 소금이 1등 소금요. 이 소금이 이 정도 돼야 돼요. 이게 먹어보면은 소금이 짜면서 단맛이 나요. 이 안 좋은 소금들은 먹어보면은 짜면서 쓴맛이 나는데 이것은 달아요, 달아. 맛 좋고 품질 좋은 신안 천일염은 전국에서 찾는 곳도 많은데요. 가격은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 한 가면 이거 2,000원밖에 안 간디라. 그래. 이제 올랐어. 이제 한 4,000원 넘어가네요. 부부의 땀과 노력이 담긴 귀한 소금인데요. 언제까지 염전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태양광 때문에 앞으로 염전들이 전부 다 태양광을 탄생하긴 했어요. 평분도 거의 다 태양광으로 전부 다 들어가긴 했네요. 앞으로 염전들이 앞으로 이제 막다른 굶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요즘 병풍도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염전 자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지인들에게 팔려나가는 염전이 점점 늘고 있어 주민들 마음은 그저 착잡하기만 합니다. 물이 빠지고 해안가를 따라 섬 서쪽 끝으로 걷다 보면 병풍도가 자랑하는 병풍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파도에 깎이고 깎여져서 병풍처럼 생겼다 해요. 바위가 이렇게 병풍처럼 생겼다 해서 병풍바위라고 먼저 짓고 마을을 병풍도로 하자 해서 병풍도라 했다.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 그 말씀의 유래가 그렇게 나오시고 있어. 오랫동안 거친 파도와 세찬 바람을 맞으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전리 조각들은 회오리 문양을 이루는데요. 얼핏 보면 꽃잎 같기도 합니다.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일 만큼 드넓게 펼쳐진 갯벌은 병풍도 최고의 자산입니다. 청정 갯벌에서 철마다 넉넉한 먹을거리를 얻고 있습니다. 갯벌이 많은 대신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던 병풍도.
인근 작은 섬들을 연결해 만든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됐구만. 숭어나 좀 잡아서 먹보시나 아까 지금 하려가지고. 그물 하나 달랑 챙겨 오랜만에 숭어잡이에 나섭니다. 물때만 맞으면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물때 좋으면은 여러 번 할 것도 없어요. 한 번 해보면 보통 그 40kg 그걸로 한 5-6가마리 잡아버리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지게 가지고 와서 지고 오기도 하고. 쓰냐 드냐. 그러니까 형님이 여기서 가면 여기서 하면 요거 있어요 요거. 요 말짱 넘어가야지. 말짱 넘어가야 돼요. 그럼 다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야 거기서 이제 잡아당기면 돼. 그렇지. 숭어를 단번에 잡기 위해서는 먼저 물고기가 뛰는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 왔어. 두 사람이 그물로 고기를 몰아가며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인 후리즈를 합니다. 후리즈를 성공하려면 두 사람의 호흡도 중요한데요. 숭어가 놀라지 않게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며 그물을 둘러치는데요. 다행히 숭어 몇 마리가 딸려옵니다. 예상보다 걸린 게 적은지 흡족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냥 잡아놓고 쓰겠는가 요거이라도? 아 고기가 없네. 안 올라오면 고기가 아니. 물때가 안 맞으면 그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까 오늘은? 다 마찬가지야. 내가 가만히 갖고 올까? 아니 없어. 갯벌에서 벌어진 한판 승부는 조금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신안의 갯벌은 그 깨끗함과 넉넉함을 지키고 있었기에 다양한 생명체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맛이 뿜어다. 하나 뿜는 아이 국물이 뿜어더라고요. 섬마을 안악들에게 갯벌은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어머네, 아이고 이거 지키더라고요. 이런 거 지킬까? 요 길이요 딱 나오고 있어요. 열무. 갯벌 깊숙이 손을 넣어 잡고 있는 것은 맛조개입니다. 썰물 때면 광활한 갯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크다 보니 기름지고 풍요로운 갯벌이 만들어졌는데요. 덕분에 이곳에서 나는 해산물은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이 맛이 최고 맛있는 맛이야. 모래사장에서 잡는 맛은 맛소금 넣어서 잡는 맛은 그거는 잘 안 맛있어. 맛이 없고 안 맞나? 이것은 맛이 아니야. 이거 흰발만 이거 진짜 맛이지. 안 맞나? 갑시다. 갯벌의 진짜 맛을 내기 위해 부지런히 맛조개를 손질합니다. 내가 처음에 시집 올게 기름 이걸 잡으러 갔는데 나는 못 잡고 육지에서 살아남게 못 잡고 이 엄마도 여기서 잘 잡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잡을 줄 모르게 이 엄마들이 잡아놓은 걸 모르게 이렇게 훔쳤어 내가.
엄마들이 안 볼 때는. 그리고 엄마들이 네 언니들이 좀씩 주고 그랬어요. 못 잡고. 그 집에서 많이 잡아갔다고 그래도. 시어머니 계신 게 시어머니가 많이 잡아갔다고 오면 그래도 많이 잡아갔다. 많이 잡는데 나는 모두 많이 적게 잡는 옛날 시사이 많이 있어. 맛조개는 살이 많고 부드러워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고도. 특히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무쳐낸 회무침은 입맛 돋우는데 그만입니다. 만나다. 뻘에 한 번씩 갔다 오면 오후엔 일 못해. 쉬어야. 염전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유 나도. 동네 것은 계속 하는 일이라 돌아오고 그 일 돌아오는데 뻘이 훨씬 힘들지. 지금은 뻘이 워낙 빠진 게 뻘뚱이를 다닐 수가 없어.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갯벌. 오랜 세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병풍도 사람들에게 바다가 내어준 선물 같은 공간입니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은 이 풍경만은 아닐 것입니다. 병풍도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발이 돼주는 마을 버스입니다. 조금 더 당겨봅시다. 그쪽으로 한 사람 더 타보게라. 일찍부터 마을 버스를 탄 이유는 오늘 5일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장 구경을 위해서는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병풍도 북쪽 보기 선착장은 섬마을 사람들이 육지 나들이를 할 때 이용하는 포구입니다. 마을 버스에서 배로, 그 배에서 다시 버스로. 불편함은 따르지만 장날은 섬 사람들에게 소풍 같은 날입니다. 장날마다 심심하면 나오지라. 택배 붙이고 마트 뒤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약 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장터로 가요. 여기 가까우니까 목포보다 더 낫죠. 요 5일장이라. 장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밥 먹고 싶은 사람은 밥 먹고 나는 옥수수를 너무 좋아하는 게 옥수수 먹는 거야. 밥은 여기 밥 먹을래야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반찬 좋게 해갖고 그러면 내가 옥수수 먹어. 자기 개성에 따라서 틀리니까. 옥수수 좋아하구만. 엄청 좋아해. 병풍도에서 육지까지 철부도선으로 30분. 오랜 세월 수없이 달렸던 바닷길입니다. 장날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30분에 평풍도 출발해서 나와가지고 20배 들어간 게 많이 들어가지고요. 또 병풍도는 또 특이하게 생활까지 지도읍이 목포보다는 지도읍에서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수십 년 동안 잡았던 조종간. 섬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온 세월이 묻어납니다. 오면 가면 형님, 동생 이렇게 하던 분들이 안 보이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노인정 무급다니까 7, 80대. 그러니까 그 엊그제 그냥 하루 주렁 짓고 다니셨는데 안 보이면 돌아가요.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뱃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 태워가지요. 가면 이제 빵 사서 30고. 얘는 하나 태워가 적었네. 그 서울까지 가서 주문해 와서 사갖고 왔어 이거 가방을. 아 이제 농약도 쪽까지 나는 사고 고추밭에 농약도 사고 전부 다 먹을 빵을 것도 사고 사고 이것저것 많이 사재 가정 필수품. 그래서 사갖고 이제 여기다 딱 가방에 다 안고 와야 어디다 놓고 놔둬버리고 잃어버린 게 여기에 딱 담아갖고 지고 다니면 술 한잔 먹고 와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안 잃어버리고 갖고 오재.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버스에 서둘러 오릅니다. 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려면 갈 길이 바쁩니다. 여기 내려야지. 아니 나 지금 3일과 8일 닷새마다 지도 5일장이 열리는데요. 장날에 대한 기대로 오는 동안의 번거로움은 싹 날아갑니다. 인근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장터에는 활기가 넘치는데요. 바닷가 5일장답게 신선한 해산물이 주종을 이룹니다. 아니 두더마기로 잘라. 두더마기로. 아 두더 반 이렇게? 응. 뭐 제사지 넣을란가? 제사지 넣을 건데. 얘는 민어고, 얘도 민어고, 이는 농어, 얘는 돔. 여기에서 나온 돔. 돔이고, 얘는 장대. 이 장대 제사상에 항상 올라가야 돼. 이게 맛있어요, 장대가. 이건 장대고. 아까 여기 봤지? 서대? 사가는데 이게 서대고. 전라북도는 빡대라고 하잖아요. 잘 자란 거 빡대. 올해는 바다에 고기들이 안 잡혀갖고 없어, 많이. 고루고루 안 나와. 6개, 10마리입니다. 네. 10,000원 깎아주고, 10,000원 더 주고. 얼차까? 단골 손님에게는 한없이 마음 약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시골장 인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도장이 엄청 잘 됐었어요. 근데 조금 안 돼요. 올해는 마늘 양파가 싸불고 하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할머니들이 돈이 없어. 시장이 잘 안 돼. 네. 무 한 박스 사오라고요? 언니가 쎄쎄쎄. 다 만났어. 언니 나왔어. 잘 왔어. 네. 고추. 나도 사야 돼. 얼갈이 있어요? 네. 얼갈이 한 박스만 주세요. 건밀라고? 얼갈이 더 맛있어. 여기 더 맛있을까? 몰라 먹어봐. 하나 끼워 먹어봐. 이것도 맛있지. 요거 담아야 돼. 이거 두 단 주고. 얘들은 14,000원. 5일장에는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한데요. 아이 쇼핑도 즐겁기만 합니다. 구경거리, 살거리가 넘치는 장터. 철물점도 성황입니다. 쓸 거요? 안 써. 너무 커. 안 해. 아, 있으면 좋겠지만 요것은 할게. 내가 이거 하나 사서 써 지금 집사. 이거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 싸네. 하나 사야 되겠다. 토요일에 이거 하나 사달라고 했어. 이거 날이 아직도 안 나가요. 주인을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에게도 잠깐 눈도장을 찍고요. 장터 나들이에 미용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모처럼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뭐 이쁘요. 곱게 말아놓은 머리가 행여 풀어질까 단단히 싸매고 고부간에 다시 장 구경을 나왔습니다.
야무지게 지팡이까지 하나 챙겨 들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신발이 하필 장에 온 날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신발이 어때? 하나 사줄게. 우리 엄마 신발도 데리고 왔을게. 엄마가 떼줬어. 예, 오셨어. 신발 떼줬어. 신발 예쁘던 줘. 어제 신발 다 나 이건 너무 크네. 엉게 떼줬어. 아니 이게 안 커요. 이놈 신으려고 5,000원만 주세요. 5,000원. 맛있는 장터국수로 출출한 배를 채워봅니다. 잘 쪄낸 고소한 옥수수도 지도 5일장의 인기 주전부리입니다. 장속에서 제일 맛있는 거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거든요. 애기들은 안 좋아, 자식들은 안 좋아, 안 좋다고 하지. 영양까지 쫓는 거면 먹고 안 갔다. 종일 맛있고 즐거운 5일장의 하루입니다. 병풍도 남쪽 대기점도가 지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큰 대기점항은 선착장이 길게 뻗어나와 있습니다. 작은 섬에 반가운 병원선이 찾아왔습니다. 썰물 때면 병원선처럼 큰 배가 조그만 항구에 정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배가 섬과 병원선을 오가며 마을 사람들을 이동시켜 줍니다. 바다에 떠 있는 병원이지만 한방, 내과, 치과를 비롯해 검사를 위한 방사선과까지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그럼 절대 안 가. 그만 맞으면. 잠깐만 계세요.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해버려서라 나이 먹은 게 허리를 못 쪄갖고 그냥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버렸더라. 네, 일단은 근육통약 드릴 테니까 저거 좀 드셔보시고요. 네. 간절기를 항상 먹고 있고. 아, 예, 예. 병원이나 약국 같은 거 가기 힘드시니까 감기약이나 그런 것도 많이 타가시긴 하는데 주로 이제 관절 같은 게 많이 안 좋으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쉬라고 말씀드려도 다들 일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니 그냥 무단히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 4번 했어요. 4번. 수술 4번 했으니까 뭐 침 한두 번 맞아서 낫겠어요. 근데 한 번 맞으면 부드러우면 우리서 와서 맞고 또 고맙게 또 치료 주신 게 좋고. 병원 나들이마저 쉽지 않은 섬마을 사람들. 때마다 찾아와주는 병원선은 고맙기만 합니다. 빠진 거 있나? 예. 아버님 거 말씀하시죠? 예. 어머님 거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니는 섬이 많다 보니까요. 한 89개 정도 돼서 1년에 4번밖에 못 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약을 많이 드리고는 싶은데 또 이제 너무 많이 드리게 되면 또 오남용 문제도 있고. 반갑습니다. 한 동네 사람도 병원선에서 우연히 만나니 더 반가운 모양입니다. 배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죠. 진료보고 그런 거야. 저도 뭐 딴 데서도 해봤고 이랬는데 배에서 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낯설고 이런데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이 됐어요. 지금. 빡빡한 일정에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고생만큼 보람도 큽니다. 멀리 가면
이제 정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까운 데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래도 목포에서 목포로 다시 입항을 했다가 다시 출항하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집에 못 들어가는다고 봐야죠. 힘들거나 뭐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긴 한데 또 주민들분 만나면 또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서너 달 후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 봅니다. 병풍도에서 남쪽으로 대기점도와 소기점도, 소학도는 4개의 섬이지만 어깨동무를 하듯 모두 노돛길로 이어진 형제의 섬입니다. 물이 들 때면 사라지는 길은 물이 빠지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노두 길이만 1529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노돛길입니다. 물이 금방 들었구나 하면 늘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물만 보는 거 물이 빨리 드는가 안 드는가. 그래서 물이 조금 이제 계곡에 들어오면은 물이 보여요. 학교에서. 그러면 선생님 물 듭니다 하면은 기점 학생 책 봤다. 그 빨리 가. 그러면 정신있게 어쩔 때는 달리다 보면은 노드가 묻혀가지고 빠져오는 사람 옷 벗고 이렇게 막 옷 벗고 건너 그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 고생이 말도 못하겠죠. 옛날에. 지금이야 차로 다니는 넓은 노돛길. 그 옛날 펄에 파묻힌 징검다리를 건너는 학생들은 얼마나 발을 동동거려야 했을까요? 백여 년 전부터 만들어진 노돛길은 하루에 2번씩 드러나지만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물 들어오는 시간이 매일 1시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가보지도 않고 도로 거기서 오고 그런 수가 많았죠. 그런 수가.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그거 보고 중등학교라고 그랬어요. 학교는 안 가고 중간에서 공부하고 중등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서름 속에서 공부를 했어도 그런 대로 다 이름자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본도 학생도 수업 반절밖에 못했죠. 반절도 못했다도 가니 아니에요. 반절도 더 못했다고 봐야죠. 반절도. 학생 수가 줄어 초등학교는 폐교됐지만 학교 뒷동산에는 주민들이 맨드라미 꽃밭을 가꾸었습니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기점도와 병풍도는 내년 가을에 형형색색의 맨드라미를 잘 키워 꽃 축제도 열 계획입니다. 또 저희 여기 이제 병풍도 1, 2, 3구 기점소학도까지는 저희 이제 주민들이 제초 작업도 하고 또 부족한 데는 또 이제 다시 모종도 심고 해서 오신 분들 좀 마음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가꾸고 있는 중입니다. 섬 주민들은 고령화로 생업이 어려워지자 관광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아이디어를 따와 노돛길을 관광 명소로 가꾸고 있습니다. 노돛길을 따라 걷는 순례길 중간에 이국적인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공공예술가의 손길로 태어난 기적의 순례길 예배당입니다. 걷는 길도 한 12km 정도 되고 노돛길과 이 순례길 중간중간에 이런 작은 예배당이 12개가 있으니까 다니시면서 명상도 하고 쉴 수도 있고.
예배당은 종교가 있건 없건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불자에게는 자신만의 작은 암자, 가톨릭 신자에게는 작은 공소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관광객이나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꼭 기독교에 준하지 않고 모든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힐링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C'est dans la vie du quotidien pour ceux qui travaillent avec la mer, les bateaux. 어부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품이잖아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예, 그게 이렇게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리고도 싶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낡은 선박에서 나온 목재, 물고기를 잡던 그물과 밧줄, 이 모든 것이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이곳이 예술 작품으로도 좀 세계적이 됐으면 좋겠다. 외국인들도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도 있고요. 이 작고 아름다운 쉼터를 만드는데 주민들은 5평, 10평씩 자신들의 땅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쓰레기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인 곳인데 여기를 쓰레기장을 없애고 이와 같은 작품을 여기다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고 더군다나 여기가 이렇게 된 삼거리인데 이렇게 멋진 작품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민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섬의 역사와 섬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던 노돛길이 섬의 내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